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저는 오계윤입니다. 자, 나이가 들어가면요, 확실히 젊었을 때보다 다양한 질환들에 노출되기 쉬운데요. 그것은 우리 몸이 노화로 인해서 조직력이나 면역력이 약화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노화로 인해 촉진되는 퇴행성 질환을 꼽자면 바로 무릎 퇴행성 관절염인데요. 자, 무릎은 서 있을 때나 혹은 움직일 때나 언제나 우리 체중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데 가장 중요한 부위, 그만큼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제때 빠르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의 주제 이와 관련이 있는데요. 바로 무릎 관절 퇴행성 관절염과 비수술 치료입니다. 자, 특히 수술 없이도 무릎 관절염을 치료하는 다양한 방법들, 건강 정보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무료 전화 통화 열어두겠습니다. 무릎에 통증이 있으십니까? 혹은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드릴게요. 자, 그러면 시청자 참여 방법 먼저 확인해 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의 무릎 관절 건강 튼튼하게 지켜주실 분 모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문찬웅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원장님 인사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문찬웅입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무릎 관절의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알기 쉽게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많은 분들이 또 무릎 통증 있으신 분들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전화 많이 주실 거고요 하니까요. 좋은 상담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무릎 건강과 관련된 고민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래로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몸의 많은 관절 중에서도 제일 많은 분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이 무릎 관절, 대표적인 무릎 질환, 증상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원장님께서 짚어주십시오. 네,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만날 수 있는 병이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인데요. 왼쪽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관절이 다 이제 관절 연골이 닳아서 관절 간격이 없어져 버렸고요. 네. 뼈 모양이 변하고 틀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조금만 움직여도 관절이 심하게 아프고 물이 차고 그리고 관절 구부렸다 폈다 하기 아주 힘들어지는 그런 증상들을 보이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최근에는요, 나이가 젊은 분들도 스포츠 손상이 많아지면서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관절 연골이 다쳐서 이렇게 벗겨지게 되면 일찍 관절염으로 바뀌는데요. 네. 이거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나중에 아주 무릎이 망가지는 단계까지 오게 되는데 이런 단계에 있을 때 빨리 제때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에는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좀 점점 이 증상도 심해지고 통증도 심해지거든요. 관절염의 진행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원장님 설명 좀 부탁드려요. 예. 우리 무릎 관절 연골이 괜찮을 때는요, 달리기를 해도 등산을 다녀도 뭐 아프지도 않고 붓지도 않고 잘 쓸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슬슬 관절이 닳고 다쳐서 벗겨지기 시작하면은 관절에 물이 차고 움직이면 아프고 활동이 제한을 받기 시작합니다. 네. 예. 그 다음 단계로는 더 진행되면은 뼈가 드러날 정도로 심해지는데요. 아파요. 이렇게 되면 관절이 틀어지고 굳어지고 아프고 조금만 움직여도 아프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일상생활도 힘들어지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단계까지 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아주 큰 치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무릎이 좀 아프기 시작했을 때 미리미리 확인을 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은 앞으로 무릎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주 심하게 넘어가는 거를 우리가 막을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조금 빠르게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해야 좀 치료 기간도 단축할 수 있고 통증도 빠르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좀 단계적인 치료법도 있을 것 같아요. 달라지죠, 원장님? 예, 관절 연골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치료를 시도하는데요. 관절 연골이 아직 괜찮을 때는 우리가 처음에 해보는 거는 약물 치료,
또 물리 도수 치료, 재활 치료, 체해 충격파 치료 같은 이런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하게 됩니다. 네. 이런 치료를 충분히 받았는데도 무릎이 계속 아프거나 아니면 이미 관절 연골이 너무 손상이 돼서 수술이 필요한 단계가 도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보통 우리가 하게 되는 수술이 관절경 수술이라든지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죠. 네. 근데 최근에는 그 중간 단계로요, 저희가 비수술적 치료들이 많이 개발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줄기세포 이식술이나 자가연골세포 치료, 또 중식 주사 치료 같은 그런 비수술적 치료들이 많아졌는데요. 이제는 이제 수술을 먼저 고려하기 전에 이런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한번 받아보는 것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막상 이게 좀 수술 받아야 된다 이러면은 덜컥 겁도 나고요. 이 수술이라는 말 자체가 주는 중압감이 크거든요. 그 전 단계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치료법들이 존재한다고 하니까 무척 반갑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수술 치료법 가운데 먼저 주사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주사 치료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원장님? 네, 맞습니다. 주사도 약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데요. 네. 우리가 이제 흔히 대표적인 게 뼈주사라고 부르죠. 스테로이드 주사가 있고요. 네. 또 연골 주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히알루로산 주사가 있고, 요즘에 DNA 주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핵산 성분의 PN 또는 PDRN 주사가 또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을 재생시킬 수 있는 증식 치료 주사가 있습니다. 이런 게 대표적인 주사 치료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세포의 증식 또 재생을 촉진해서 근본적인 통증 치료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 증식 주사.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치료 원리도 궁금하고요. 또 간격이나 구체적인 치료 횟수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증식 치료는 일단 이제 손상된 조직이 새로운 조직으로 이제 바뀌는 과정인데요. 그 과정이 이제 순차적으로 처음에 주사를 맞고 한 3에서 7일 정도는 염증 단계라는 걸 거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염증 단계가 지나면서 4에서 6주 정도 증식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조직이 다시 재생되는데요. 그 이후에 재형성 단계에서 조직이 다시 강화가 되고 재배열이 돼서 네. 통증이라든지 기능이 회복되는 그런 치료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염증기가 지나고 1 내지 4주 정도 후에 다시 한 3에서 5회 정도 치료를 반복하면서 그래야지 이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치료입니다. 네. 그러니까 4주 정도의 간격 또 3에서 5회 정도의 주사 치료가 굉장히 효과가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자, 그렇다면 증식 주사의 치료 주요 특징들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중식 주사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병변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흔히 MRI라든지 관절경 같은 정밀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병변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이거는 피부 절개가 필요하지 않고요. 수술 시간이 아주 짧은 그런 이제 시술이기 때문에 인체 모든 관절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고요. 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특징은 조직 재생과 강화를 통해서 아주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게 이 주사 치료법의 특징입니다. 네. 조직 재생 강화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좀 무릎 관절을 튼튼하게 만들어준다. 이 부분이 무척 매력적입니다. 그렇다면 주사 치료 사례 살펴볼까요? 예, 63세 남성분인데요. 평소에 이제 등산처럼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네. 근데 이제 무리한 등산 후에 갑자기 통증이 발생하고 무릎에 물이 차가지고 여러 병원을 다니셨는데 그 병원에서 이제 MRI 검사까지 하시고 수술을 아마 많이 권유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MRI를 먼저 보시면 왼쪽 사진 보시면 이제 화살표 있는 부분에 보면 그게 반월 연골판이라는 부위인데 거기가 찢어져 있는 게 좀 관찰이 되고요. 그러게요. 보통 반월 연골판이 찢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상당히 많긴 합니다. 네. 많긴 한데요. 이 환자분이 일단 증식 치료 주사에 대해서 충분히 좀 이해를 하셨고요. 그리고 수술보다는 일단 이제 주사 치료 먼저 해보기로 해서 저희가 이제 증식 치료 주사 5번 시행하고 네. 시행한 후에 환자분이 이제 통증도 많이 좋아지고 부기도 없고 예전처럼 활동도 어느 정도 가능하게 돼서 많이 회복된 케이스였는데요. 나중에 MR을 다시 찍어봤더니 그 파열된 부위가 이렇게 조직이 다시 재생돼서 치유가 돼 있는 소견이 확인됐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는 병인데 이거를 증식 주사 치료로 조직이 다시 치유가 돼서 다시 좋아졌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자, 다음 사례 이제 74세 좀 연세가 있으신 어머님 치료 사례네요. 예, 이분이 좀 연세가 좀 있으시죠. 연세가 좀 있으신데 이제 보통 걸을 때나 계단 다닐 때, 소위 말해 일상생활을 하는 도중에도 이제 통증이 있고 또 시큰시큰하고 이런 거를 이제
불편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MRI 검사를 해봤더니 MRI에서 이렇게 관절 연골이 파여 있고요. 그 부위에 뼈가 부어 있고, 일부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다 파였으면 아주 심각한 건데 이제 일부분이 좀 파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아마 저것 때문에 많이 아프셨구나 하는 이제 그런 게 발견됐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연세도 있으시고요. 관절 연골 병변 상태가 아주 심하지는 않고 일부분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라서 큰 수술보다는 일단 주사 치료를 먼저 해보기로 했고요. 이분도 주사 치료 4회 시행하시고 붓기라든지 아프고 시큰거리는 거 많이 좋아지셨고 걸음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나중에 MRI를 다시 찍어봤더니 관절 연골이 파였던 부분이 잘 채워져서 조직이 재생되고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증상이 많이 좋아졌던 경우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일부분에 나이가 좀 있으시고 관절 연골 병변이 아주 넓지 않다 그러면은 큰 수술보다는 이런 주사 치료 먼저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나이에 상관없이 증식 주사의 치료 효과가 굉장히 잘 나타나는 모습, 치료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분들의 건강 고민 상담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전화 잠시 후에 받아보도록 하고요.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